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무슨 정체성이니 뭐니 이런 데서 좀 탈피를 하고 잠깐 이제 즐기시고 잊어버리시고 지금서부터 다시 긴장된 자세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아마 우리 모두 함께 협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 보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해산하면서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상당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당당해도 되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 구성에서 뭐 친노가 뭐 없네 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어차피 5월 달에 여기도 전당대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5월 전대에서 과연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비례대표 파문 때 아까 우리 안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대표가 직거해서 자신이 자택에서 직거를 했잖아요. 당무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 극거상경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맡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 강주에 내려가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본인이 더 이상 뭐 당권에 대해서 감나라 변하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당 대주주가 벌써 그런 뜻을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 당권에 도전하려는 새로운 아주 의욕적인 주자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김부겸 당선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나설 생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지금 당 주주의 뜻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합의 추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당 주주라는 거 친노, 그죠? 아니, 뭐, 친노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이 주류 진영을 말하겠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합의 추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아하. 김종인 대표가 끝나고도 문 대표가 수도권에서 역할을 했지만 뭐 호남 민심을 달래긴 역부족이었다.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권 정당 정권 재창출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정권 창출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대권을 가려고 하면 수용을 해라라고 들립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2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비대위 2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대위는 대표 책임, 대표를 만드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경선에 출마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자이니까. 그런데 비대위를 재구성한다는 건 본인은 경선할 뜻은 없다. 비대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추대로 대표를 이어받는 그 그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당도 5월 달에 이게 전당대회를 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당들처럼 뭐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1년 전엔 사퇴한다 이런 식의 기준은 당원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까 꼭 그런 쪽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한편에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거둔 성과 중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지역구를 뛰어넘는 지지도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걸 끌어낸 거는 모르겠어요. 교차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서도 싫으니까 또 국민의당도 찍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더 싫으면 아예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분명히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서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누구가들은 다 색깔들이 너무 달라요. 국민의당 내에서. 스펙트럼이 사실 스펙만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다양할 때가 또 국민의당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도 또 다 머리들은 국습니다. 천정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누구 하나를 대표를 또 맡겨놓고 이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 앞에 검증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한 건 이번 총선이 처음이나 다름이 없는데 총선의 선거 기간에서 본인이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성과를 얻었지만 사실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많고요. 본인의 이슈나 본인의 정책이나 본인의 비전 가지고 선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물론 정치력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역시 당을 1년 동안 어떻게 이끄느냐,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캐스팅 보트가 됐던 국회 3당으로서 국정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예. 당은 당대로 대권 주자는 개인으로 돌고 예. 이러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마 조금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이 지난번에 지금 이 호남에서 당선된 아까 초초맹장이라고 불리는 뭐 박지원, 뭐 정동영, 청정배 이런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을 깨고 나간 측면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그게 사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 이 채권 그룹 예. 중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를 호남 지역의 지역구 의원과 서로 이렇게 예. 한 자리씩 나누는 예. 그런 식의 당 운영 체제를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비전을 못 보여줬다 이런 비난도 물론 있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누가 이뻐서 찍는 것보다는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선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선거의 보편적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누가 대표가 될지는 이제 몇 주 후면은 알 수 있습니다.